앙상블 러닝의 두 번째인 패깅,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을 줄임말인데요.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복원 추출을 허용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전체 개수만큼 샘플링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오리지널 데이터로부터 복원 추출을 데이터 개수만큼 데이터 개수가 10개니까 10번만큼 진행을 해서 하나의 그 데이터셋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샘플링이 각자 되게 되면은 부트스트랩의 분포가 서로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out of back 데이터, 이 부트스트랩에 포함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의 검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배깅이라고 하는 방법은 주로 로우 바이어스 그리고 하이 베리언스 모델에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을 해가지고 부트스트래핑의 결과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모델을 어떻게 이제 결과를 어그리게이션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머저리티 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최종 결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 첫 번째 모델은 1, 그다음 두 번째 모델도 1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1이라고 예측한 모델은 6개, 0이라고 예측한 모델은 4개다라고 하면은 최종 결과를 1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메저리티 보팅이 아니라 거기에 웨이트를 부여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 웨이트라고 하는 건 어떤 out of OB의 accuracy, 웨이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이 각각의 모델의 그 predict probability, 그러니까 그 값에 대해서 확신하는 정도로 이제 그거를 웨이트로 활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태킹이라고 하는 방법론인데 스태킹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별도의 이런 메타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각 모델의 결과를 종합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각 모델의 예측을 입력으로 받고 그 실제 정답을 출력으로 하는 이러한 메타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메타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이고요. 배깅을 한 다음에 이 배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의의 변수를 선택을 해서 그걸로 이제 모델의 다양성을 조금 더 증대를 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부트스트랩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그 전체의 그 변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m개의 변수만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배깅을 활용한 디시전 트리 방법론이랑 랜덤 포레스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은 배깅을 활용한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부트스트랩을 해서 학습이 되는 모델이 좀 유사할 수 있어요, 서로.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유사한 디시전 트리들이 형성이 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개별 모델의 성능은 우수해질 수 있는데 다양성은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학습되는 모델이 조금 서로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랜덤한 변수를 선택을 해서 그것만 사용을 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모델의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각각의 모델의 다양성들은 증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 사이의 시너지가 더 증가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운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운드가 되게 되는데 이 각각을 살펴보면은 이제 로우의 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별 모델의 코릴레이션의 평균을 의미를 하고요. S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 펑션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각 클래스별 이제 예측 값의 차이의 평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두 예측 값을 이제 이게 벡터라고 보고 이 두 벡터의 코릴레이션을 각각 구해서 그 코릴레이션의 에버리지를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진 같은 경우는 이 두 각 클래스의 예측값의 차이니까 0.9에서 0.1을 빼면 이런 0.8이라는 값이 도출이 되게 되고 이거를 평균을 취해주면 에버리지 마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모델에 대해서 에버리지 마진을 구해서 이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의 어퍼 바운드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모델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도 증가를 하게 되고 어떤 모델 사이의 마진이 커질수록 에러는 감소를 하는데 이 모델 사이에 마진이 커진다라는 경우는 모델의
그 예측값에 대해서 확신하는 정도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 각 변수의 그 중요도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OOB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에러를 측정을 하고요. 그거를 EI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특정한 변수 XI를 골라서 그 변수에 대한 값들을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다시 OOB 데이터들을 통해서 에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에러를 이제 PI라고 했을 때 두 에러의 차이를 이제 DI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변수의 중요도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가 크다라는 거는, D가 크고 이제 그거의 분산이 작다라는 경우는 그 선택이 됐던 변수가 중요한 변수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두 에러의 차이가 별로 없고 분산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선택된 변수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D의 평균, 그다음에 그거의 분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 중요도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